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전망. CME 선물 출시는 하락 시그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CME에서 이더리움 선물이 출시가 됐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CME 선물 출시를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하락 시그널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을 박살냈던 비트코인 CME 코인 선물이 5년 만에 이더리움으로 새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트코인 CME 선물이 출시가 되고 이번에 이더리움 선물이 출시가 된 겁니다. CME 그룹 다음 달 이더리움 선물 옵션 출시. 이더리움의 선물 출시를 예고한 지 2주가 되었고 드디어 이더리움 CME 선물이 출시되었다.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비트는 5비트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더리움은 52더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CME 선물은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큰돈을 굴리는 곳에서 사용을 하죠. 기업 같은 곳에서요. 비트의 CME 선물 다들 난리가 아니었다. 2017년 12월 18일 상장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때인지 아시죠?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은 더 많은 상승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CME, CF 비트코인 기준 가격 및 실시간 지수. 당시 비트 선물 출시 18일이 되기 전부터 다들 하락이다, 새로운 피날레, 상승이다 라는 여론으로 나뉘었는데 나는 당시 하락을 예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야, 이거 끝났네, 큰일 났다 라고 보셨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나는 파이사이클이라는 신박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파이사이클은 그 당시 그 지점을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파이사이클이라는 지표를 보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로 그 파이사이클 지표에서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당시에 커뮤니티 글 중 하나를 보면 12월 18일 CME 선물 시작과 동시에 큰 하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이 계시네요. 진짜 내 글 아니다. 비트코인 CME 선물 출시 전까지 하락하면 무조건 복구돼서 전고를 돌파하는 이른바 유례없는 대상승장이었고 무조건 존버만 하면 돈이 복사가 되는 신기한 순박한 어쩌면 미련한 시기였다. 그러니까 존버하면 자고 일어나면 돈이 마구마구 벌려있는 찍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에 큰 하락장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거의 2년 넘게 장기 하락장이 오죠. 마운트 곡스 사건 등등으로.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결국엔 6,000불이 깨지면서 한 번 더 하락을 해버리죠. 하지만 비트 선물 출시 후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게 바로 완전히 최고점일 때 출시를 한 거예요. CME 선물의 출시를 기점으로 90% 이상 하락한 알트들이 속출했다.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른 만큼 완전히 다 빠진 그런 알트코인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선물 시장의 오픈은 흐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금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까마득한 2006년, 지금보다야 훨씬 싸지만 당시에 금 또한 미친 듯이 올라가서 돌반지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었다는 뉴스도 있었다.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값, 진짜로 금값이네. 7만원대 가격 형성, 돌반지 대신 현금 전달 풍속 확산. 이런 내용을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7만원 가지고 앓는 소리 하면 어떡하냐. 지금은 또 가격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2006년 금 ETF가 미국에서 출시되면서 700달러에서 500달러로 거품이 빠졌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물 출시는 곧 하락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편하게 쓰는 전기의 재료 중 하나인 우라늄의 케이스도 보자. 우라늄은 원전에 들어가죠. 원전에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석유나 석탄에 비하면 조망만한 부피로 대도시 몇 개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니 우라늄의 가치가 말 그대로 개떡상했다. 우라늄 값 5년 새에 10배 급등, 경제성 충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폐기물은 나중에 누군가가 치우겠지. 일단 가자. 그죠? 효율만 생각하면 당연히 원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원전은 이 폐기물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 또한 2007년 CME 선물 상품이 오픈되면서 거품이 빠졌다. CME 선물이 나오면서 우라늄 가격 또한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20불까지 빠졌네요. 그죠? 5토막이 난 거예요. 우라늄은 좀 길게 하락이 온 이유가 2020년 후반 중국처럼 원전 수요가 폭발하지 않은 이상 매수는 항상 예측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은 원전에 사용되기 때문에 원전 추가 건설이 없으면 사실상 큰 수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숨은 원전이 어디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로. 사실 우리 여기 원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다는 것에 베팅했다. 주말에 미친 듯이 달려서 2만 불 근처까지 한번 갔다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만 불 갔을 때 당신이 팔았을까? 그죠? 어쨌든 더 오를 것이다. 선물까지 합세해서 상승을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CME 선물은 실제로 2만 불 위에서 시작했으며 2만 불 위에서 거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마법같이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당시 반응은 다들 이런 반응이었다. 대부분 폭락에 중점을 둔 글들이 많으시네요. 또 떨어진다는 소리네.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정성껏 써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열심히는 썼네. 알았으니 잘 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승한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떡락한다고 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비트코인 자체의 약재가 아니고서야 지금 상황에서 만불 이하로 하락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1만 불 이하 하락이 오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결국 3,000불까지 내려갔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대신 매수해 줄 거임 걱정 마. 하지만 그 이후 설마는 일어났고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추매를 못했고 하락론자는 더 떨어질까봐 매수를 못했다. 그죠? 6,000불 가격을 지지해주는 듯 하다가 6,000불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박상기의 난이니 뭐니 이야기들이 나온 것도 영향이 있었다. 그죠? 한국이 그때 정말 핫했죠. 전 세계가 한국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상기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한다 이래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는 행정적 미숙함이나 실수도 한몫했다만 팩트는 더 이상의 신규 매수 수요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제일 컸다.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와야지 물량을 넘기고 튀더라도 어쨌든 가격이 유지가 될 거고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신규 유저가 들어오지 않으니 가격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샀고 오히려 큰손들은 현금화를 해서 사요나라를 외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큰손들, 큰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라는 거죠. 즉 아예 이 판을 뜰 생각으로 돈을 일시에 다 뺀 재단들의 문제가 제일 컸다. 재단들도 코인을 다 팔고 튀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디파이라도 있었으면 TVL로 이자놀이라도 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 어쨌든 팔아야 돈이 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파파라치 대응법을 몰라서 그냥 카메라를 부숴버린 김종민처럼 이때는 파파라치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파라치 짓을 하는 사람도 어설펐고 김종민도 처음 그걸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카메라를 들고 부셨다고 해요. 그 파파라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몰래 가서 앞에 가가지고 신문지를 펼치고 그 신문지 사이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김종민이 다가가서 신문을 찍고 카메라를 부쉈다라고 하는데 파파라치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김종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크립토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대응 방법이 없었다. 왜냐? 처음이니까. 그 상황에서 CME 선물이 들어왔으니 이쪽은 버블을 터뜨리려고 현금을 트럭으로 실어오는 상황이라 애시당초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때 당시로 시총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의 버블을 깨트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쪽에 현금과 물량 공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TV에 김희철이 추사랑의 흉내를 내면서 분장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추성훈이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하면서 TV에 출연해가지고 사실 싸울 수는 없으니까 두들겨 팰 수는 없으니까 팔씨름을 한 거죠. 그런데 아예 꿈쩍도 안 하니까 김희철이 자괴감을 느꼈다라는 건데 비교가 안 되죠. 김희철은 가수고 추성훈은 운동선수기 때문에 힘 차이가 절대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추성훈과 김희철의 팔씨름 대결이랄까 이 정도로 내리려는 쪽과 유지하려는 쪽의 힘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 뒤로는 비트는 2년간을 내렸고 재단 건물 하나 올려놓고 2년 뒤에 다들 봅시다 라며 빤스런한 VC들은 정말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돈 번 거 가지고 놀고 시간 보내고 여유를 즐겼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번에 이더리움이 거대한 상승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번 CME 이더리움 선물 출시는 매우 높은 확률로 빤스런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더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면 이번 선물 출시는 마찬가지로 이더의 하락을 유발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 현물 ETF가 올해 통과가 어찌어찌 되었다면 이번 이더리움 ETF를 기점으로 또 양털 깎기를 하러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을 지른 놈이 등장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양털을 밀기도 전에 갑자기 불이 나서 털이 다 타버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을 상승시켜 놓고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하면서 내리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테라 사태로 인해서 코인판의 시총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난감하다. 아직 털이 안 자랐는데 여기서 털을 깎으면 제모가 아니라 박피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총이 유지되고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 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걸 만들어서 내려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내린 상황에서 조금 더 내린다고 돈을 쏟아붓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 포스 단계가 약간 코인계의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다. 다 같이 모여서 일단 상황을 어쨌든 좋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코인 시장이 박살나니까 버그 핑계 대면서 딜레이 시켰던 에이다의 바실 하드포크도 이번 기회에 이더리움 포스 때 해치워버릴 생각인 것 같고, 그걸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찰스 호스킨슨이. 왜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찰스 호스킨스가 이런 타이밍을 굉장히 재면서 이런 호재를 뿌립니다. 작년에도 비트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바닥을 찍은 다음 다시 고점을 넘어섰죠. 이때 고점을 돌파한 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에이다도 이때 호재를 뿌리면서 함께 고점 돌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찰스 호스킨슨도 망설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버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 예전에 9월에 특정 시점에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더리움 포스 전후로 같이 진행할 생각인 듯하다. 이더리움의 등에 업혀서 한번 같이 가보겠다라는 거죠.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더리움 포스 이후 이더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더 5,000달러 결국 금리가 이더 가격 결정한다. 어쨌든 비트의 가격도 중요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자산시장에서 돈이 다 같이 함께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을 비켜갈 수 있냐라는 말이죠. 지금 주변에 코인 투자자들이 신규로 들어올 돈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자. 기존 전통 금융권에서라도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유일한 최대 관심사는 스테이블 코인 USDC다.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코인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그냥 스테이블 코인 USDC에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게 어디에 쓰일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불장을 위해 이 USDT, USDT, USDD 등을 어떻게 기존 금융권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머니 API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돈들을 쉽게 관리하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서클 니들이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 투자해볼게 라는 상황이다. 이 머니 API 돈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에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는 돈으로서의 역할로 어떻게 키워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 심지어 USDC를 디파이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온다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넣어놓고 홀드를 하면 이자 줄게 이런 거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디파이에서 이자를 주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라고 일축했다는 썰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 전통 금융이기 때문에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8%가 어떻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전통 금융에서는 코인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블랙록을 포함한 모든 기존 전통 금융사들은 포스로 전환하는 이더를 매수해서 스테이킹을 하는 것에 썬데이 서울급의 가십거리 정도만 생각할 뿐 투자 예산 집행의 의지가 1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더 사가지고 스테이킹해서 이자 받고 돈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냥 썬데이 서울 잡지에 나오는 가십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라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했다면 이번 이더리움 CME 선물은 99% 하락 시그널이었고 테라 사태가 없었다면 이번 이더리움 선물 출시는 90% 하락 시그널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CME 이더 선물이 먼저 출시하고 이더 포스가 나오는 식으로 스텝이 꼬여버렸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CME 선물 출시는 하락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 사태가 있었죠. 테라 사태가 없이 코인 가격이 유지가 됐다면 그것도 CME 선물 출시가 하락의 시발점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테라 사태가 터져서 코인판에서 먹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CME 출시, CME 선물이 출시가 되고 나서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하락을 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데 CME 선물은 하락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줬으면 좋겠다. 이더 포스까지는 최소한 부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않았으면 하고 기원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CME 선물 출시로 인해서 또 하락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또 하락을 시켜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선물 출시는 하락의 시그널이었고 하락의 시발점이 되어서 강력한 하락을 만들어냈었고, 이번 이더리움 선물 출시는 타이밍이 좀 애매하고 이게 출시가 되기 전에 분명히 악재가 너무 많이 터졌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추가 하락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추가 하락을 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이더리움 선물 출시가 어떤 작용을 할지 한번 잘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디 비트코인 선물 출시 때와 같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길 개인적으로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힐링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